네, 하모닉 패턴의 기본 작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가틀리 패턴을 제가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XABCD라고 하는 5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하모닉 패턴을 기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XABCD에서 이 각 변의 의미들, 그 다음에 이 선들, 이런 것들이 뭐 설명은 잘 돼 있는데, 이거를 좀 명확하게 계속 이거 반복해서 좀 들어야지만, 반복해서 본인이 계속 외우고 해야지만 이게 패턴이 쉬워집니다. 하모닉 패턴은 사실 알고 보면 공부량이 생각보다, 예를 들어서 RSI라고 하는 보조 지표를 좀 어느 정도 이제 원리까지 습득을 한다. 그 정도 공부량에 조금 더 많은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엘리어트 파동, 닐리 이론 공부하는 정도에 제가 봐서 3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하모닉 패턴이 처음에 공부할 때 어렵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기본적인 요 틀에 암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요 패턴들의 이제 기본 암기를 해야 되는 기본 숫자들이 암기가 안 돼 있으니까 어렵고 힘든 거예요. 하지만 정말 간단하게 요 암기만 몇 가지만 된다면 하모닉 패턴은 웬만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일목균형표나 아니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엄청 공부량은 적다. 그래서 이제 이 패턴의 기본적인 모양과 요 변의 의미만 좀 명확하게 알고, 이 각각의 패턴에서 중심이 되는 B 포인트와 D 포인트의 요 관계만 숙지를 한다면 하모닉 패턴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그래서 우선 기본 작도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하모닉 패턴은 XABCD라고 하는 5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게 기본 작도입니다. 지금은 가틀리 패턴을 예로 들은 거고요. 예를 들어서 XA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차트에서 의미 있는 저점을 이제 찾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의미 있는 고점을 찾고요.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이게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올 거 아니에요. 차트가 항상 계속 올라가진 않으니까. 만약에 계속 올라가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조정을 하고 나서 올라가든가 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파동이 모양이 웨이브가 이렇게 좀 나왔어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다가 고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의미 있는 저점 조정을 보이고 나서 반등을 하는데, 물론 하모닉 패턴이 이 A 포인트보다 이 C 포인트가 더 올라가는 고점을 보이는 패턴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패턴 중에 이 C 포인트가 이 A보다 고점이 낮은 이 패턴을 찾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꾸 습관을 어떻게 들여야 되냐면, 어떤 의미 있는 저점과 고점이 나왔는데 조정이 나왔다. 그리고 나서 조정 이후에 반등, 그러니까 조정의 반등이 나왔으면 제가 자꾸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게 이 피보나치 툴을, 되돌림 툴을 이용해서 자꾸 찍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618 정도에서 멈췄네. 그죠? 그리고 나서 C가 반등을 했는데 A 포인트까지 올라가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C는 요 A, B에 886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거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요 A 포인트만 넘어가지 않으면 그냥 어느 정도 좀 패턴을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정이 나왔다. 근데 그러면 자꾸 피보나치를 찍어봐서 요 B 포인트, 618이네? 그럼 이거는 가틀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돼야지? B 포인트가 618일 때 가틀리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그렇게 몇 가지 요 하모닉 패턴의 B 포인트 값을 외워서, 패턴 식별의 첫 번째가 B 포인트가 얼마나 되돌렸는지 보는 거거든요. 그럼 B 포인트 값이 뭐 얼마인지, 그러면 이 패턴은 뭐가 가능성이 있겠구나. 사실 618은 가틀리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크랩 패턴이든지 뭐 다른 패턴도 618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는 뭐 618일 때 가틀리를 이제 머릿속에 탁 떠올리는 그 정도만 우선 되면 되거든요. 다시 이제 설명 들어가면 XA에 대한 요 X에서 A에 대한 되돌림 값을 어떤 의미 있는 중간에 저점이 나왔을 때 요 되돌림이 얼마인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반등이 나왔는데 다시 꺾였어. 그랬을 때 요 A 포인트만큼 올라가지 않고 다시 꺾였을 때 이거는 618을 되돌리고 이제 그러면 가틀리를 생각하면 여기 786에서 걸리겠구나. 아니면 사실 가틀리가 여기서 만약에 786이 걸리지 않으면 딥가틀리 886이 걸릴 수도 있고, 이게 거기서 실패한다고 쭉 더 내려간다면 우리가 618에 이거 여기서 걸리고 실패했으면 618 있고 크랩인가? 네, 크랩 패턴도 618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럼 크랩 패턴은
요 XA에서 되돌림이 이제 더 긴 1.618 확장 패턴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렇게 탁탁탁탁 그 정도만 외워서 나오면 된다. 그러면 하모닉은 이제 기본 공부가 어느 정도 된 거고 계속 패턴을 찾고 이제 진입을 하고 그런 연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여기 설명드리면 X, A, B, C, D라고 하는 기본적인 5개 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보면 X, A는 어떻게든 의미 있는 저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선이다. 그리고 B점은 처음에 의미 있는 저점과 고점을 얼마나 되돌렸는지 보는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근데 이게 우리 하모닉 패턴의 식별을 위한, 그러니까 구별을 위한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 거죠. 패턴 식별의 첫 번째 단계가 B 포인트가 XA를 얼마나 되돌렸는지야. 그 되돌림 비율을 어디다 쓴다? XB 사이에 여기 XB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여기를 XB 레그라고 그냥 다리, XB 레그 그냥 사실 그냥 XB라고 쓰면 되는데 XB 레그, XB 다리라고 하는 데다가 요 0.618을 써요. 이 0.618은 XA에 대한 되돌림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표식을 이쪽에다 쓰자.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통 표지판을 뭐 여기다 그리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신호등이 있을 때 순서가 그 빨간불, 파란불 그런 거를 어떻게 순서 우리 약속하잖아요. 우리 서로 그것처럼 요 변에다 뭐를 쓰는 숫자들은 우리가 약속을 한 거예요. 뭐 첫 번째 요 B 포인트 되돌림 값을 요 XA에 대한 B 포인트 되돌림 값을 요 XB 사이에다가 적어 놓자. 이 툴에다 그렇게 우리가 세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B로 왔다가 다시 이제 또 반등을 한다 그랬죠.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확장 패턴도 있어요.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A보다 작게 여기서 끝나고 다시 내려가는 패턴인데 그때 요 A하고 C 사이에 있는 0.676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냐면 A, B를 여기서는 A, B를 얼마나 되돌렸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C 포인트가 A, B를 0.676만큼 되돌린 거죠. 이해되시죠? 0.676만큼 예를 들어서 이거를 좀 제가 조절해 볼까요? 그죠? 그러면 지금 숫자 두 개가 움직이죠. 좀 이따 이거는 이제 의미를 알게 될 거니까 이렇게 움직이면 그죠? 적게 되돌리고 A, B를 적게 되돌리고 3, 그 다음에 4, 5 많이 되돌리면 이렇게 숫자 바뀌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XC는 여기 AC는 AB에 대한 되돌림이 얼마인지 0.686 되돌렸다. 뭐가 AB를 BC가 0.686 되돌렸다. 그 숫자를 우리가 어디다 쓰기로 약속했다? AC 레그에 쓰기로 약속했다. 그래서 여기에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A, B, C, 그다음 D로 갔죠. D가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패턴 식별 B 한 다음에 D가 패턴 식별의 이제 가장 키포인트 중에 하나죠. 이게 786에서 멈추는지 아니면 886 아니면 뭐 1.27 아니면 1.618 확장으로 이렇게 멈추는지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하는 건데 그거는 보세요. XA에 대한 되돌림 B로 놓고 그죠? AB에 대한 되돌림 길이를 여기다가 686, 0.686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D 포인트가 XA에 대한 전체 되돌림이 얼마인지 여기다 요거 예를 들어서 뭐 가틸리 같은 건 786이 멈췄다가 반등을 했어요. 그때 여기서 요게 D 포인트가 XA에 대해서 0.786 전체적으로 되돌렸다. 그거는 여기다 쓰는 거예요. 우리 여기다 쓰기로 약속한 거. 어디 사이에? XD 레그 사이에 쓰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XD 사이에 0.786. 그럼 그 의미는 뭐다? XA에 대한 D 포인트가 전체적으로 얼마큼 되돌렸는지 아니면 더 내려가면 여기 이제 1.27이 될 수 있고 1.618 될 수 있잖아요. 그 D 값의 그 되돌림 값을 확장 값을 어디다 쓰기로 했다? XD 사이에 XD 레그에 0.786을 쓰기로 했다. 그럼 여기서 보면 하나 또 이게 제일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처음에 공부하실 때. 그럼 여기 B하고 D 사이에 BD 레그 사이에 이 숫자는 뭐냐?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BC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용어를 또 새롭게 만들었어. 누가? 이 하모닉 패턴을 이제 집대성한 사람이. 그죠? 스카칸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여기 보면 XC의 아니, 죄송합니다. BC 길이에 대한 CD 기울 B가 BC 길이에 대한 CD 길이의 비율 관계예요. 이게 1.398 나왔죠, 지금 이거는. 근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게 조절하면 얘 되돌림 값도 조절되고 예를 들어서 BC 길이에 대한 CD 길이 값을 여기다가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이 C 값이 움직이면
얘도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러면 BC 길이에 대한 CD 비율을 여기다 쓰기로 약속한 거야. 그때 우리를 요걸 뭐라고 이름을 붙인다? BC 프로젝션이라고 이름을 붙여. 그냥 사실 야, BC에 대한 CD 비율 값이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걸 또 이름을 새롭게 만든 거야. BC 뭔가 있어 보이잖아. 그죠? BC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숫자를 여기다 쓴다. 그거는 BC에 대한 CD 비율이다. 근데 그거는 또 어떻게 된다? 요 피보나치 툴 있죠. 여기 피보나치 보면 왼쪽에 피보나치 되돌림 툴을 이용해서 요 B 포인트가 먼저 돼요. 그 다음에 C 포인트까지의 길이를 재고 그러면 그럼 요 길이가 1이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여기 얼마인지 그러면 1.448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렇게 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BC 프로젝션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이게 기본 작도예요.